안녕하세요. 예, 예. 연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반, 이시훈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되는 강의인데, 한번 기본서를 한번 읽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내내 요약서로 가지고 이래 정리하다 보면, 물론 뭐 요약서가 이시훈 교수님 교과서 책을 줄여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뺐겠죠. 그러니까, 압축 정리한 교재인데, 그래도 이시훈 교수님 교과서 표현을 가지고 한번 이래 읽어두시는 거, 이런 것들이 한번 이번 시간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보고 꼭 새 책일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책 가지고 계셔도 이렇게 보셔야 되고, 대신에 이번에는 책을 좀 강매를 좀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단문집을 다 하나씩 이렇게 구입해 하셔가지고 공부는 이시훈 교수님 교과서로 이래 읽으시고 중간중간에 제가 숙제를 계속 내는데 그 숙제 암기는 이걸로 하세요. 그냥 단문으로 외워가지고 그냥 바로 이쪽으로 암기를 이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차피 일기 때 이 교재로 이래 갈아타가지고 이 교재를 가지고 암기를 이래 하셔야 되니까 미리 사가지고 암기를 이쪽으로 다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도 이쪽으로 내고, 그 다음에 암기나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시훈 교수님 교과서로 목차가 안 잡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 보충 교재로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90% 이상은 이시훈 교수님 교과서로 진행합니다. 90% 이상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시훈 교수님 교과서로 이렇게 진행하는데 한두 테마 정도, 그 정도만 보충 자료로 보는데 암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 때문에 수험 암기 때문에 이 교재 통해 가지고 암기하시고, 오늘은 교과서에 있으면 되고요. 굳이 지금 사러 가지 말고 오늘 교과서로 이렇게 보고, 내일 숙제 나가는 것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일 쪽지 시험을 매일 볼 건데, 쪽지 시험과 관련되는 내용들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 내일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한 며칠 동안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도 충분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당사자 부분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교과서로 이렇게 계속 보시고, 한번 이래 빠르게 한번 보시고, 앞뒤로 지금 수업 시간에 언더라인을 제가 해드릴 건데, 언더라인 해드린 부분만 읽지 말고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앞뒤로 예를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밑줄 하는 부분은 거의 핵심적인 단어 위주로 밑줄을 이래 해드리는데, 조금 이래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앞뒤에 있는 예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될 거고, 한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교과서를 한번 통독해 두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그래 보시고, 일단 또 시험을 전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시험 자체에 대해서 대비를 우리가 하는 과정이니까, 학문을 위한 공부를 하니까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으니까 시험 준비를 좀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선택 과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추세 자체가 이런 3년 내리 연장으로 지금 이런 형태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느낌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사법시험처럼 어떤 테마를 깊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얇고 넓게 공부하는 느낌을 이래 좀 가져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중요한 것들 이래 찍어가지고 중점적으로 암기해가지고 그 부분들 중심으로 이래 정리하면 됐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때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대비는 좀 위험한 시점이 이래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래 폭넓게 낸다는 느낌을 이렇게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원래 같은 경우는 거의 기출을 깔았다 이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출제를 거의 기출에서 다 출제를 해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기출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래 볼 부분이 있고 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 처분권주의나 이런 것들은 기출됐다 할지라도 볼 건데, 근데 뭐 대리라든지 뭐 송달이라든지 최근에 뭐 출제됐던 그런 부분들이 다시 이래 제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솔직히 좀 강의 한 적도 없고, 강의 시간에 이렇게 깊게 다룰 그런 쟁점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래 출제가 돼버리면 좀 속수무책인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기출됐다 할지라도 조금 이렇게 봐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이래 돼버렸고, 대신에 이거는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처럼 이래 기출도 내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것도 이래 출제했는데, 그것 때문에 민소법을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폭넓게
폭넓게 안 찍고 강조점 없이 그냥 다 외우겠다. 그러면 다 죽습니다. 아시죠? 다 죽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민소만 하다가 수험이 끝나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되게 되니까 강약은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강약은 둘 수밖에 없는데 어떤 거냐 그러면 제가 수업시에서 강조하는 매 기수마다 연기 때 뭐 5개, 뭐 1기 때는 한 12개, 그다음에 뭐 5개에다가 7개가 포함돼요. 그래서 포함하는 관계로 해서 12개, 그다음에 뭐 2기 때 20개, 3기 때 30개 이렇게 강조점을 테마를 강의기획서나 이런 데 올려두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쪽에서 걸려서 출제됐다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평이한 겁니다. 평이한 거고 그때는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또 누구나 다 예측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기사항이에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사항이 왔다. 왜냐 그러면 써도 점수 못 받는 거다. 그거는 남들이 워낙 잘 써버리기 때문에 써도 점수를 잘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 원래처럼 이 30개에서 거의 건드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면 이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만 못 쓰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도 못 쓰게 이래 되게 되는데 조금만 침착해가지고 적응을 해 들어갔었으면 오히려 의외의 결과가 쓰는 것보다 점수를 잘 받았는 해가 원래 같은 해가 이래 되게 되고 점수를 잘 받은 사람하고 못 받은 사람하고 떨어진 사람하고 붙은 사람하고 최근에 만나보니까 결국 적격이더라고요. 결국 당사 적격이요. 그러니까 1분의 당사 적격을 되게 오늘 원래 시험에서 잘 쓰는 분들은 점수가 좋았고 거의 뭐 좋았다는 말이 60점 넘었고요. 그다음에 당사 적격에서 좀 틀렸다든지 아니면 불충분했다든지 놓쳐버리면 그때는 50점대로 떨어졌고 당사 적격을 좀 많이 틀렸다 그러면은 당사 적격도 틀리고 다른 논점까지 같이 당하는 바람에 밑에 있는 논점까지 같이 틀렸다 그러면 50점 초반까지 떨어지게 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논점 자체에 대해서 일탈했던 문제에서 왜냐하면 대리 문제 같은 그런 거는 누구나 맞을 수는 없는 겁니다. 원래 같은 시험에서 대리를 준비하고 들어갔다는 사람은 그게 더 이상한 사람이 되게 되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원래 맞은 사람이 있었어요. 대리를 판례를 찾아서 쓴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은 다 읽었더라고. 그러니까 공부를 30개는 30개대로 외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빼지 않고 다 읽었더라고. 그러니까 제 교재에 있는 논점을 다 읽다 보니까 그러니까 읽었던 게 생각이 났는 거예요. 읽었던 게 생각이 났는데 판례가 생각나는 게 아니고 부활한다라는 단어가 생각났나 봐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가지고 파기환송됐을 때 대리권이 부활하게 된다는 게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인데 근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니까 그걸 만들어 썼는가 봐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 썼는데 그 친구가 한 67점 정도 그 정도 받았고 민소에서 최고 득점은 69점이 최고 득점이 있는데 그 친구가 67점을 받았는데 그 친구가 생동입니다. 생동으로 합격을 했는 친구인데 생동차로 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믿져봤자 본전이었거든. 마음이 일단 동차라 보니까 일단은 되게 좀 부담을 들었고 또 걔는 또 반대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형적인 게 출제 안 되기를 되게 간절히 원했고 민소법에서 좀 의외의 문제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전형적인 문제가 나와버리면 유예를 못 당하니까 유예를 유예생들하고 경쟁력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브리타 문제만 나오기를 되게 바랬는데 또 시험에서 그래 나왔고 그리고 또 당사 적격이나 이런 것들은 또 연기 때 자기가 또 안겼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을 되게 충실하게 잘 썼고 그리고 또 공시송달이나 이런 것들은 관련 문제로 해가지고 판례나 이런 것들을 상기 때 나눠준 게 있는데 그거는 누구나 다 썼을 겁니다. 아마 상기 때 예상 문제 브리타 방지용으로 해가지고 판례 관련 판례를 나눠줬고 나머지는 다 조문이거든요. 공시송달은 조문이고 그다음에 선택적 병합들 이런 것들은 뭐 많이 강조했던 그런 부분이 논점이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차이 나는 거는 적격밖에 없다고. 적격이 차이점을 둬가지고 그런 차이점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에서 당사자 적격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적격이라는 표현에다가 동그라미 하고 그냥 당사 적격으로 쉽게 접근했는 사람들 그냥 뭐 당사 적격을 뭐 단문 쓰듯이 그러니까 쭉 나열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점수를 잘 받아버렸고 오히려 문제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걸 또 다른 함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적격에다가 다른 논점을 끌고 와가지고 문제를 같이 풀어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점수가 낮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구성 자체가 복잡한 문제가 아닌데 단순한 문제로 읽었으면 됐는데 오히려 너무 읽는 사람들이 조금 당황을 해가지고 조금 다른 논점까지 같이 모아가지고 써버리니까 그게 오히려 점수를 더 낮춰버리는 낮게 받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금
좀 아쉬운 해입니다. 그러니까 점수에 비해 가지고 점수를 못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민소 때문에 또 점수가 이래 낮아 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커트라인이 60점이다 보니까 민소가 50점대 나와버리면은 메우기가 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60점을 이래 넘기기가 좀 쉽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해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런 시험 경향이 내년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년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오이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래 깔리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요즘 선택에서 계속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과목 간의 경쟁입니다. 과목 간의 경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조하고 경쟁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민소끼리 경쟁이고, 그다음에 또 경조 안에서 경쟁이고, 또 노경 안에서 경쟁이거든. 그러니까 그쪽 안에서 이래 점수를 받는 사람들 분포도나 뭐 아니면 점수들의 배열들 이런 거 비율들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게 이래 분포가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는 별 차이를 이래 그 안에서 이래 사람들끼리 경쟁이고, 여러분들이 경조를 했는지 민소를 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뭐 불이익을 받고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 시험 추세가 그런 추세가 이래 되게 되니까, 노경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조건에서 이래 출발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선택에 대한 고민을 이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아마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래 가지고 계셨을 건데, 일단은 선택을 뭘 하기로 이래 결정 내렸다면 지금은 우왕좌왕할 때가 아니고 연기 때부터 지금 책을 좀 많이 봐줘야 될 시점이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일기 때 공부하면 좀 되게 힘든 시간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기 때 만약에 민소를 처음 접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굉장히 그 사람은 공부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이래 돼버렸으니까 우왕좌왕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 선택했다면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시점이고, 연기 때 여러분들 지금 연기가 다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 물론 자신이 부담되는 과목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겁니다. 특히 인사나 이런 것들이 민소 선택자들한테는 굉장히 블랙홀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과목이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에 물론 인사에 대한 공부를 덜 하라는 건 아닌데, 반드시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될 게 노동법입니다. 노동법. 연기 때 어느 정도 좀 감을 좀 잡고, 분량이 워낙 많은 과목이 그런 것들은 한 번에 정리가 안 되는 과목이 돼버리니까 노동법을 잡아야 되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민소를 잡아야 돼요. 민소를 잡아야 되니까 분량이 많은 과목이고, 또 의외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과목들을 초반에 많이 해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회독수를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으니까 조금 시간 투자가 좀 많이 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민소 선택을 지금부터 해가지고 민소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같이 공부하실 여력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될 거고, 또 할 시간도 안 줄 겁니다. 제가 숙제를 워낙 많이 내기 때문에 숙제하기 바쁘고, 또 이 숙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암기하라는 거 이런 것들을 그것만 외워가지고 공부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시점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같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같이 곁들여 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될 시점이니까, 거의 아마나 이번에 3주 정도는 민소에 매달려 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돼버렸고, 다른 거 우왕좌왕 할 때가 아니고 다른 거 같이 공부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점이 돼버렸지 않을까. 주말 정도에 다른 과목이래 스터디나 아니면 인사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아마 평일에는 거의 이쪽으로 민소에 대한 복습에 만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게 되고, 처음 할 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민소는 처음 할 때가 가장 어렵고, 이 절차법이 행정을 수업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 절차법이 느낌이 잘 안 옵니다. 이게 어디를 가고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수업을 좀 쉽게 풀어드릴 생각인데, 조금 만만치가 않을 거다.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렵게 되게 될 거고, 대신에 이제 1기나 2기나 3기나 모든 수업 내용들은 다 똑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1년에 한 4번 듣는다. 만약에 3기까지 듣는다면 한 4번 정도 듣게 되게 되는데요. 수업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수업 내용은 차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쭉 수업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해드려요. 계속 반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점차 좀 가속력을 붙여나가는 과목이 그게 절차법이 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때까지 참아야 되는데 이게 참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3기 때까지 그냥
참으면서 이래 따라가고 또 암기를 하면서 이래 따라와야 되는데 처음 들어보면 이게 수업 들어보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과목 중에 그 네 과목 중에 가장 많은 그 난이도와 가장 많은 그 어려움을 이래 갖고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그 시간이 이래 되게 될 건데요. 그런 그 과목의 특징이 있다는 거 그걸 이래 생각하시고 노동법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노동법은 가면 갈수록 할 게 많고 또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정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과목이 그 노동법이 이래 되게 되니까 가면 갈수록 조금 쉬워지는 과목이 행정하고 민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가면 갈수록 좀 쉬워지는 거고 노동법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는 과목이 그 실체법 이런 것들은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과목이니까 판례암기나 이런 데 만전을 기주해 줘야 됩니다. 그 판례암기나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이래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그 시점이 이래 되게 되니까 수험 전략상 그런 것들을 이제 잘 고려해가지고, 그래, 따라오시면 이래 되게 되고, 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민사소송법이 그 쉬운 과목은 아니니까, 대신에 그 수험 자체를 그 사법시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 사법시험 출제되는 패턴하고, 노무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패턴하고 전혀 다른 양상을 지금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 그 기출문제들 이런 것들은 거의 내가 봤을 때는, 80%는 단문 문제인 것 같아요. 단문 문제. 그러니까 단문 그 정리하는 그 문제가 이래 80%고, 사례 문제가 그게 사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 수준이 아니고 복잡하게 뭐 응용해서 이래 풀어야 되는 그런 그 문제가 아니고 단순하게 이래 주어지는 사례를 이래 그 풀어가는 거니까 그 준사례라고 하는데 말이 그 준사례지 그 준사례 느낌도 나지 않는 이래 그런 그 문제가 이래 되니까 얇고 넓게 본다 이런 느낌이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이래 학교 중간 기말 거 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시면 이래 되는 거고 일단은 문제에서 논점 자체를 주어지는 그 시험입니다. 노무사 시험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논점을 숨기지는 않더라고. 숨기지는 않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이렇게 독해해가지고 풀어내야 될 그런 기출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에서 아예 그냥 뭐 적격이면 적격. 그다음에 뭐 예비적 선택적 작년에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이 나왔을 때 그것들은 요건과 심판 방법 이렇게 문제에서 다 논점을 이래 던져주거든. 던져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요. 대비하신다면 충분히 이래 대응될 수 있는 이래 과목이 이래 되게 되니까 사법시험처럼 뭐 그래 복잡한 정치한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래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비할 필요는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취지를 이래 이해하시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개념이다. 아직 개념이 잘 접해야 되는 게 법학의 가장 그 출발이 이래 개념이니까 단어 선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단어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가장 그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각하고 기각하고 구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구별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당사 능력이니 당사 적격이니 뭐 소송 능력이니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단어 자체가 이래 자유롭게 이제 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더 집중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틀려버리면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래 불이익을 이래 받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단어 자체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래 볼 수 있도록 그래 보시고 일단은 그 단어도 외워야 되지만 가장 큰 느낌은 이제 이해 중심으로 가야 돼. 이해가 이래 돼야 되니까 이해가 돼야지 그 내용들을 암기할 수 있고 내용들을 이래 정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보면 볼수록 좋아지는 과목이니까 조금 이래 그 정독보다는 좀 다독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다음에 보면은 이해될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돌아오면은 이해될 게 많이 있으니까 너무 한 단어에 꽂혀가지고 막 매몰돼가지고 막 진도 못 빼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진도를 쭉쭉 뽑아버려라. 쭉쭉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와서는 안 돼. 시간이 없어서 복습을 다 못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그냥 복습을 다 끝내고 그다음에 제가 욕심 같으면은 그냥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한 번 볼 때 여러 번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것만 복습하지 말고 어제 것까지 다 연달아가 꼬리에 물면서 계속 이래 복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정리가 되는 게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독보다는 오히려 조금 이래 집중해 가지고 이래도 가는 시점에서는 조금 이래 진도를 이래 뽑아 나갈 수 있도록 그래 보시고 최소한의 암기 사항은 수업 중에 계속 알려드립니다. 숙제로 해가지고 계속 알려드리고 또 강의 격표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5개들 이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외우지 말고 이 강의 끝나고 5개 외우세요. 이 강의 끝나고 그러니까 이 강의 끝나고 그냥 종강하고 나가지고 5개를 한 번 더 공부를 좀 민소법을 공부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이래 보고 싶다. 그럴 때 이거 5개를 외우시면 돼요. 이거 5개를 이래 외우고 이래 오시고 이거 외우고 일기 들어오세요. 일기를 이거 5개를 암기한 상태에서 일기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이래 수업 일기를 들어오지 말고 5개를 외우고 그냥 일기를 이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러면 수업이 잘 들립니다. 수업이 이래 잘
잘 들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5개를 먼저 외우겠다. 그거는 강의 끝나고 외우시고 일단은 이 강의 중에는 그 복습하실 때는 그냥 그 최소한의 그 쪽지 시험들 그걸 알려준 거하고 최소한 책을 이래 쭉쭉 겹쳐가지고 이래 계속 읽어나가는 그런 연습들 이런 것들을 이래 해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빨리빨리 이래 친숙하게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래 그 보시고 공부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부 안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조금 더 이래 회독수를 초창기에 연기 때 회독수를 좀 많이 가져가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다른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획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안 하는 게 오히려 민소에 대한 그 걱정거리를 남겨두지 않는 게 오히려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데 더 편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게 오히려 더 모든 걸 다 휴식하고요. 휴식하고 이거에 더 집중해가지고 책을 좀 여러 번 볼 수 있는 이런 그런 그 계획을 잡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되게 되니까요. 그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거 끝나면 특강이 많이 잡힙니다. 특강이 많이 노동법부터 해가지고 노동법 뭐 인사노무 그다음에 뭐 행정 뭐 이렇게 특강들이 그 12월 달에 많이 잡힌다고. 그러니까 첫째 주에 일정상으로는 평일반 강의가 이렇게 끝나는 걸로 이렇게 잡혔는데 될 수 있으면 그 강의를 그때 맞춰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보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민소법을 연기 때 이렇게 보강을 반드시 해야 될 거고 1기 때까지는 아마 보강이 있어요. 1기 때까지는 보강이 있을 거고 2기 때부터는 이제 조금 이렇게 선행학습으로 이래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해오시니까 그때는 보강이 없어지게 되게 되는데 아마 1기 때까지는 보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게 될 테니까 이 보강은 있다라는 걸 예상하시고 보고 될 수 있으면 첫째 주에 다 끝내드리겠습니다. 보강을 해서라도 그래 첫째 주에 다 끝내드릴 테니까 아마 둘째 주부터는 아마 특강이 계획이 되게 될 테니까 그 특강을 들으셔야 되거든. 그 특강 들으면서 노동법을 다시 한번 더 봐준다든지 다른 과목들 특히 뭐 인사의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고 또 남들이 또 그래 보거든요. 남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첫째 주에 다 끝내드릴 테니까 하여튼 보강을 하더라도 그냥 첫째 주에 토요일까지 보강을 하더라도 그냥 첫째 주에 다 끝내드리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그런 계획을 그래 잡으셔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시고 많이 보자. 아주 많이. 일단은 지금 변화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버틸려면 많이 봐야 되고 기출이라고 해서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올려놓는 거 빼면 돼요. 올려놓는 것 중에 적격은 끝날 때까지 봐야 돼. 이거 적격은 계속 봐야 되고 올려놔도 적격은 봐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당사 적격은 빼지 않고 왜냐하면 이거 빼버리면 뒤에 걸 이해 못해요. 이 뒤에 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적격은 올려놔도 봐야 됩니다. 이거는 올려놔도 매년 적격은 반드시 암기하고 공부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게 적격이 관련되는 기출 문제가 우리 시험에 3번입니다. 3번이 적격과 관련된 1회 때 임의적 소송 담당이라고 해서 1번이 적격 시험이었거든. 적격 시험이었고 그다음에 2번이 기판력으로 해가지고 대의소송 기판력 그게 두 번째로 출제됐고 이번에 세 번째고 관련되는 논점으로 따지면은 뭐 조합법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다 곁들여가지고 따진다면 4번, 5번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적격은 반드시 원래 출제됐다 할지라도 보고 대일이나 송달이나 이런 게 빼도 돼요. 이런 것들은 다시 나오기는 힘드니까 그런 것들은 빼셔도 되게 되니까 그렇게 보고 일단은 연기 때는 조금 거의 다 해드립니다. 거의 다. 원래 출제되는 대리도, 약간은 봐드릴게요. 약간은. 봐드릴 테니까, 그냥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고, 이제 출제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제출이 안 될 테니까, 그냥 한번, 이번이 마지막에, 원래 아니면 이제, 이번에 아니면 이건 내년 시험 때까지 읽지 않은,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둔다 이런 느낌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조문을 많이 봐야 돼요. 조문을 많이 보고, 조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집중적으로 외워야 될 거는 30개는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반드시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한 15개 정도는 필살기로 외워놔야 돼요. 필살기로 해가지고 나오면은 거의 파괴력 있게 써줄 수 있는 그런 테마로 한 15개는 있어줘야지 되게 되고 그러면 나머지 것들이 불안하거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못 쓴다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불안한데 민수는 이게 있습니다. 법전이 있게 되게 되고 또 이 과목 자체가 유기적 학문으로 막 돌아가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30개 외워놓으면 잘만 응용하면 한 50개까지는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50개까지는 만들어 쓸 수 있게 되는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조문을 많이 찾아놓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논점들 이런 것들을 자꾸
연결을 자꾸 시켜놓는 거예요. 연결을 이래 시켜놔가지고 이걸 외운 걸 가지고 이것까지 대비될 수 있는 이런 그 공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많이 하고 실제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 공부해야지 이 과목이 더 줄일 수 있는 과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양을 줄일 수 있는 공부가 이래 되게 되니까 양이 이래 늘어나는 과목이 아니고 이거는 보면 볼수록 양이 줄어져야 되는 과목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 막 암기 부담을 느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미리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힘들어요. 미리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힘들게 되니까 초반에 힘들게 암기하고 또 빡세게 이래 봐놓으면 뒤에 물론 뭐 편해지는 건 아닌데 근데 이래 어느 정도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겠다 이런 느낌은 이래 주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책은 좀 많이 봐놔야 됩니다. 많이 이래 보셔야지 되게 되니까 그런 그 느낌을 이래 가질 수 있도록 이래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과서를 많이 보면 돼. 교과서를 많이 보시고 다른 거는 이래 다른 거 이것저것 보지 말고 교과서 위주로 보고 숙제 내주는 암기 분량들 이런 것들만 보충자료로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어차피 이걸로 계속 외워놔야지 내년에도 이걸로 외우게 이래 되게 되니까 암기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읽기는 계속 교과서를 통해서 읽으시면 이래 되게 되고 수업 중에 이제 계속 언더라인을 해드릴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이래 연필로 이래 언더라인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볼 책이지만 막 볼펜으로 이래 하지 말고요 연필로 이래 언더라인 하시고 자를 좀 대시가지고 깨끗하게 좀 언더라인 하세요. 그래야지 자주 보더라도 눈에 팍팍 이래 꽂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밑줄을 이래 손으로 꺼버리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이게 과목 자체 제 성격상 그런 게 몰라도 하여튼 좀 그런 느낌을 이래 주게 되니까 좀 자대고 이래 깨끗하게 줄을 좀 이래 끌 수 있도록 그래 보시고 교과서는 크게 이래 옛날 책 봐도 상관없고 모든 추록들 이런 걸 새 책에서 이래 추가된 것들이 단문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문집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옛날 책 보시더라도 그냥 빠진 판례나 이런 것들은 이 교재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런 것들에 꽂혀가지고 이래 막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전체 대세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거야. 판례 한 줄 빠졌는 거 이런 것들은 아무 느낌 없어. 그런 것들은 아무 느낌도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보충 자료에 다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보충 자료를 가지고 그냥 처리하시면 이래 되게 되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수업 들을 때 이래 그냥 빠르게 들으세요. 따라오시면 때 만약에 빠진 게 있다. 옛날 책 보셔가지고 빠진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이렇게 체크. 왜냐면 이 교재에 다 있어요. 이 교재에 이래 다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현혹되질 필요는 없고 일단 전체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 보고 좀 꼬리를 물고 이래 책을 좀 볼 수 있는 이래 그런 공부 방법이 있다면 이래 그런 방식을 이래 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평일반 들으면 장점이 집중해서 이래 책을 이래 보기 때문에 기억에 잔상이 오래 나갈 겁니다. 오래 갈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또 이래 겹쳐서 이래 본다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래 복습할 때는 일주일치 전체를 복습하는 거예요. 일주일치 전체 이래 복습해 가지고 그냥 일주일치 전체를 이래 내가 한 번은 해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 다음 주 금요일엔 2주치 전체를 한번 빠르게 이래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누적 진도를 계속 그런 식으로 이래 봐나간다면 그러면 특정 부분들 이런 것들은 많이 볼 수 있다고 많이 이래 볼 수 있게 되게 되니까 그래 보고 서브 정리하지 말고요. 따로 이래 노트 정리 이런 거는 전혀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잘 안 헤어지는 부분이다 아니면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한번 이래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면 5개 같은 거 이런 거 외우라고 할 때, 그때는 한번 정리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래 외우는 거, 이런 거는 되는데, 수업 중에 이래 따라올 때는, 그때는 서브 정리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읽어야 될 시간 다 날아갑니다. 이거 읽어야 될 시간이 다 날아가니까, 책을 이래 뺏기고 있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다 뺏겨버리고, 생각할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놓쳐버립니다. 놓쳐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전혀 이런 거 쓰지 말고, 서브나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하지도 마시고 그러니까 아예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책을 읽고 그다음에 최소한 암기 사항들 이런 거 알려드리면 내일부터 바로바로 숙제를 이렇게 쪽지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될 테니까 쪽지 시험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암기 사항들 이런 것들은 외워야 하는데 외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 외울 때 간단하게 한두 번 보면 내려와가지고 쓸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래. 이거 한번 외워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봐야 될 겁니다. 많이 특정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봐야지 암기가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어느 정도 표현이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 밥 먹고 이래 공부만 하더라도 딱 맞는 그런 분량이 이래 되게 되니까 진도가 할당량이 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가지고
진도가 이래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복습하는데 이래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래 그 따라오시고 촛불 집회나 이런 것들은 주말에 가시면 돼. 주말에 가시면 되니까 막 그 평일에는 그냥 일상에 전념을 이래 해가지고요. 올인해가지고 복습을 하고 친구 만나고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돼. 아시겠죠? 이번에는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다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 해야 돼요. 그래, 해야지. 수업만 들어가지고 이게 전혀 남는 게 없습니다. 돌았으면, 수업 들으면 조금 이해될 것 같아도, 돌았으면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과목이 이래 되다 보니까, 책을 이래 많이 봐도 지금 기억이 따라갈 때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한 3일 정도 이래 수업 들어보면 워낙 이래 막 민소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와가지고, 수업을 이래 3일 정도 이래 들을 때 막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이래 듣던데, 이게 들어보면 또 할만하거든. 또 할만하고 이러니까, 민소가 왜 어렵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일째부터 어렵잖아. 4일째부터. 그러니까, 민소는 4일째부터 이제 어렵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되면 이제 지옥이 열리고, 뭐 이렇게 되게 되거든. 그러니까, 첫째 날 뭐 한 3일 들어보고, 할만하다 이래 평가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정말 본게임입니다. 본게임. 본게임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게임이, 시작하게 되게 되니까 앞부분에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하기는 뭐 하니까 그냥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로 이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아마 긴장을 넣어주면 안 돼요. 넣어주면 강의 끝날 때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긴장하시면서 이렇게 수업을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 보고 장점은 이제 이걸 수업을 들으면 미술을 이래 수업을 들으면 행정은 정말 쉬운 과목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래 장점으로 느끼게 이래 되게 되고 또 세상에 어려운 일에는 다 이겨낼 것 같고 뭐 이렇게 민소를 수업을 들으면 장점이 다른 과목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런 노동법이 많아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을 이래 주게 이래 되게 되고 또 잡생각 다 없어집니다. 이게 민소 수업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 공부를 잘해야 내가 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해. 할당량하기 바빠가지고 책 보기 바빠가지고 뭐 딴 생각 전혀 없고 그다음에 또 뭐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 뭐 슬퍼가지고 이렇게 가을 타는 사람들 싹 치유됩니다. 이거 들으면 그러니까 거의 뭐 바빠가지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렇게 화장실 갈 시간도 잘 없고 이렇게 되게 되고 그래야 될 테니까 평일반 2기 수업을 들을 때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 겁니다. 한 2kg씩 빠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체중 조절 과목 이런 과목도 체중을 빼주는 과목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여러 가지 우수한 과목을 많이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과목이 되게 되니까 많이 보세요. 하여튼 많이 보시고 기본적으로 좀 암기를 해야 될 과목인데 그거는 암기해야 될 거는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는 암기하고 따라와야 돼. 암기하고 따라와야 되고 이해 중심으로 보라니까 또 막 오로지 이해로만 그래 보지 말고 이해하려면 암기가 돼 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암기가 돼 있어야 될 부분도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어려운 과목이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을 테니까 쉽지 않은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날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과목이 이래 되게 되고 이거는 했는 사람 안 했는 사람 표가 너무 달라요. 이거는 민사소송법은 그러니까 조금 통밥으로 버틴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이래 유도리로 좀 넘어가고 싶은 그런 공부가 전혀 안 돼. 이거는 OX입니다. 그냥 보면 O, 안 보면 X 이렇게 처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둘 중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게 이래 되는 그런 과목이니까 어설프게 해가지고 전혀 되는 과목이 아니다. 이거는 과목이 그런 과목이 아니니까 아예 하려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볼 수 있도록, 그래 보시면 되겠죠. 이 과목 자체에 대한, 워낙 안 좋은 소문들이 워낙 훌륭한 이야기들 많고, 그러니까 이게 미소 선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했는 사람도 고민을 하더라고, 했는 사람도. 이래 고민을, 과연 또 내년에 내가 이거 또 민소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래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참 이래 조금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내가 민수에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경주에 잘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맞습니다. 누구나 다 맞는데 경주가 필수다. 그러면 다 하지 않을까? 경주가 필수 과목이라면 다 하지 않을까? 그러면 민수가 필수다. 다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물론 고생을 하겠지. 고생은 곡소리 나서 그렇지. 그래도 다 하긴 하는 변리사 시험 과목에 민사소송이 필수입니다. 민사소송법이 필수인데 변리사 준비생들이
다 이공계생들이잖아요. 이공계 출신들이 그 변리사를 이래 준비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민소법에서 득점 못 받으면 시험 못 붙어요. 시험을 이래 못 붙는 그 시험이 변리사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전공 과목이 그 점수 받기가 더 힘들고 그쪽은 오히려 또 민사소송법이 그 민법 민사소송법에서 점수를 받아야 되고 또 민사소송법을 거의 한 10번씩 이래 보더라고. 걔네들은 거의 뭐 1년 동안 이것만 죽도록 이래 가지고 책을 한 권 다 외우는 그런 공부를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공계 출신들이고 그 법대생들은 거의 없거든. 법대생들은 그 전공 과목을 못 해요. 화학이니 뭐 이런 과목을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대생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인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하고 그리고 또 전략 과목으로 잡아가지고 60점 못 받으면 넘지 못하면 시험을 떨어지는 과목이 그 변리사에서 민사소송법이거든. 또 문제도 되게 어렵게 나오고 사법시험에서도 안 나오는 걸 걔네들은 내거든. 변리사에서는 4개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시험도 문제도 어렵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경향을 이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다 한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수니까. 아직 필수고 또 누구나 다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적응하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적응하면 다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선택의 문제가 우리 노무사 시험에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걸까 이런 고민을 이래 많이 하게 되고 또 힘든 과목이거든. 힘든 과목인데 참아야 되는데 이 힘든 과목을 이래 참을 때 나의 선택이 또 잘못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고민해버리는 그게 이제 시간 낭비가 돼버리거든요. 시간 낭비가 이래 되게 되니까 어려운 과목입니다. 이게 쉬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쉬운 과목이 아닌데 근데 그 쉬운 과목이 아니고 어려운 과목이면 공부에 많은 시간을 이래 투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경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 낭비를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겠는데요. 근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통계치 누가 올려놨던데 게시판에 그러니까 뭐 점수 분포도나 뭐 합격자 비율들 이런 것들을 올려놨던데 그러니까 거의 점수 받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또 뭐 제일 60점 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비율이 민소더라고. 민소가 제일 많은데 또 합격률은 제일 떨어지고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민소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과목들의 균형들 이런 것들을 이래 고려해가지고 60점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 왜 떨어지냐 이 말이에요. 왜 떨어지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균형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또 선택 과목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좀 다른 전체에 대한 수험에 대한 어떤 감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래 고려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인사가 안 돼. 인사가 안 되면 이게 시험을 대지를 못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경영학 과목 인사가 발목이 잡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 되는데 굉장히 어렵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나 어떤 것들을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고 연기 처음 인사 듣고 지금 여러분들 마음 알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번 주에 시험 수업 끝났을 때 집에 가야 했다는데 왜 집에 못 갈 것 같은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집에 가서는 안 되고 내가 이 상태로 왜 돈을 냈는데 왜 내가 집에 가야 되느냐 이런 느낌을 이렇게 주게 될 건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어떤 해결책을 반드시 좀 찾아줘야 됩니다.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줘야 되고 결국 그 과목도 암기가 안 되면 답안지 못 써요. 답안지를 쓸 수 없게 되게 되니까 합격자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핵심적인 단어나 이런 핵심적인 이론, 핵심적인 어떤 사람은 연도도 외웠더라고요. 연도로 무슨 이론을 몇 년도에 나왔던 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까지 외워가지고 이렇게 답안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암기나 어떤 준비 방법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접근에 들어가면 그거는 되게 위험한 답안지가 이래 되게 되니까 암기하지 말라는 거는 교과서 표현 그대로 외우지 말라는 거고 핵심적인 키워드는 외워줘야 돼요. 암기들 무슨 이론들 이런 것들이 되니까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또 암기가 돼야지 답안지 내용을 구성할 수 있고 대신 표현들은 단어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래 표현하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이래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감을 이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뭐 책만 읽어가지고 야구르트 먹는다고 생명 연장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단어를 암기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지 발전 방향들 이런 것들을 이래 찾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연기 강의 끝나고 한 3주 정도 갭이 있을 때 그때 노동을 반드시 해야 돼. 노동을 놓치면 안 되니까 노동법은 반드시 하시면서 그 다음에 다른 과목에 대한 특히 인사에 대한 어떤 고민을 좀 해보세요. 고민을 좀 해보시고 경영학과 친구들이 있으면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뭐 답안지를 이렇게 답안지를 써놨는 그런 걸 참고한다든지 아니면 뭐 서브 정리를 참고한다든지 교재 정리 단권화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든지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빨리 찾아놔야 돼.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1기 때 가면 똑같아요. 1기 때 가면 이래 동일한 그 현상을 이래 주게 되니까 미리 좀 준비해가지고 1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대비책이 이래 될 수 있도록 이래 보셔야 되고 일단 이번에는 죽어난 사람 민소나 잘 보자. 민소나 잘 보고 민소나 좀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민사소송법 이렇게 강의하게 되게 되는데 오늘 이 하루 종일 이거만 할 겁니다. 이거 프린트 나눠드렸나 이래 프린트만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될 거고 수업 시간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재는 90% 이상 이시영 교수님 교과서로 합니다. 이시영 교수님 교과서로 이래 진행되고 언더라인을 해드릴 테니까 밑줄 작업하시면서 이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따르시고 이 프린트를 가지고 오늘 진행하고 내일까지 아마 할 겁니다. 내일까지 하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수업을 이 프린트를 가지고 이래 정리하도록 하고 프린트가 이래 세 면으로 돼 있어요. 세 면으로 돼 있는데 제2편 1장 소송의 개시, 제3편 변론 이래 당사주의 직권주의 이래 나 있는 이 부분을 1페이지로 하고 1페이지로 하시고 그다음 밑에 1단계 재판장이 하는 거, 2단계 소위 적법 요건, 법원이 하는 거, 3단계 이래 박스로 박스로 돼 있는 페이지를 2페이지로 일하시고 뒷면에 가보면 박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판결 결정 명령으로 해가지고 박스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불복 방법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3페이지로 해두시면 이래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될 건데 먼저요 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이래 보시면 2페이지에 3단계 밑에요. 3단계 밑에 소송의 종류가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을 지금부터 보게 될 건데 민사소송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행정소송하고 다른 게요. 행정소송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자체가 국민이 한쪽이 원고가 돼서 국가가 피고가 돼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거. 즉 어떤 국가의 행정적 처분에 대한 불만들, 잘못들 그걸 시정하는 겁니다. 시정하는 걸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이래 되게 되는데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에 관련된 분쟁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관련된 분쟁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랑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을 이래 처리하는 거랑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에 관련된 분쟁을 처리해 줄 때 이 판사님이 얘를 도와줘야 될지 그걸 고민하면 안 돼. 왜냐 그러면 이 사람도 개인이고 이 사람도 개인이거든. 개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고가 불쌍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피고만 불쌍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공평하게 취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민사소송은 모든 소송을 당사자에게 맡긴다. 모든 소송을 이래 당사자에게 맡겨가지고 소송을 할지 말지도 당사자가 결정하고 그러니까 소송을 할지 말지 당사자가 결정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소송할지도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또 소송을 종결시키는 거 이런 것들도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이래 맡기겠다는 거. 그게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처분권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처분권주의라고 이래 되게 되는데 소송을 할지 말지 또 어느 범위에서 소송을 할지 돈을 받을지 아니면 자동차를 받을지 건물을 받을지 등기를 받을지 이런 거 대상도 당사자가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게 되고 절차를 종결시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당사자에게 이름하는 주의 그것을 처분권주의라고 이래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소송이 진행됐을 때요. 소송이 이래 제기가 이래 됐을 때 그 소송에서 유리한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판결을 기초로 삼아줄 수 있고 판결을 해줄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거는 없는 것으로 취급하고 판결하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얘가 주장도 안 했는데 이걸 고려를 해버리면요. 이 사람한테 유리한 사항을 판사님이 고려해서 판결을 해줘버리면 판사님이 얘를 도와주는 꼴이 되거든. 도와주는 꼴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지 않는 거는 도와주면 안 돼요. 도와주면 안 되고 얘가 주장한 거 이것만 가지고 결론만 내려주는 겁니다. 결론만 내려준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민사소송법을 바라볼 때는 변호사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판사 입장에서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결론을 잡아주는 거. 그게 민사소송이 이래 되게 되니까 양당사자를 공평하게 취급해서 법정에서 내오는 사실만 가지고 판결한다. 판결하게 이래 되게 된다. 그걸 변론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변론주의가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가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빼대가 이래 되는 그런 측면이 이래 되게 되니까 소송을 개시는 당사자에게 맡긴다. 그걸 처분권주의가 되게 되고 이게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 가운데 부분 제3편 2장 변론 부분요. 변론 부분에서 두 번째 박스 이래 보시면 당사자주의 밑에 1번 처분권주의라는 게 나와 있죠. 처분권주의 1번 소송의 개시도 당사자에게 맡겨놓고 개 동그라미 하시고 심판의 대상도 당사자가 결정합니다. 대상의 대자를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대상이라는 게 돈인지 자동차인지 등기인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 자체도 당사자가 결정하게 되게 되고 당사자가 돈을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판사님은 그 대상에도 구속당하는 거예요. 대상에도 구속당해서 돈을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만 판결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괜히 오지랖 늦게 야 돈에다가 등기까지 줘. 이렇게 판결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심판의 대상도 당사자가 정해줬고 그 부분만 판결해야 돼요. 그 부분만 판결해야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송의 종료인데요. 갈로 열어서 종결이라고 쓰세요. 종결이라고 이래 쓰시고 결자를 동그라미 했어요. 결자를 동그라미 해서 교과서 목차가 종결로 돼 있어. 종결로 이래 돼 있으니까 개대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처분권주의가 소송을 개시할지 그다음에 심판의 대상 그다음에 절차의 소송의 종료까지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는 거.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그것을 처분권주의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 옆에 반대말 써두세요. 처분권주의 반대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거, 소송을 이래 할 수 있는 게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그걸 직권조사주의다라고 써두세요. 직권조사주의. 직권조사주의라고 이래 써두시면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분권주의 반대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해서 바로 소송을 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 거. 그걸 직권조사주의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변론주의 보시면 당사자의 사실의 주장책임입니다. 사자를 동그라미 하세요. 사실의 주장책임. 사자를 동그라미 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만 판결해야 돼. 판결해야지 이래 되게 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사실은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판결의 기초로 삼지 말라는 거. 예컨대 우리 민법 공부할 때 소멸시효라는 걸 배웠거든. 소멸시효라는 걸 배웠는데 피고인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주장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판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줄 수 있고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그거는 판결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러면 만약에 얘가 소멸시효 주장도 안 했는데 근데 이걸 고려해가지고 판결해줘가지고 원고 청구를 배척해버리면 얘를 너무 도와주는 꼴입니다. 얘를 도와주는 꼴이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가만히 있겠냐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거 둘이 무슨 관계냐? 너도 최순실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법원의 앞에 이렇게 피켓 들고 또 난리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회가 지금은 다 의심을 가지는 사회가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저놈 시켜 저거는 또 뭔 또 말을 샀을까 뭐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되게 되니까 심판만 봐야 된다. 심판만 봐야지 이래 되게 되니까 판결의 기초로 이래 삼아줄 수 없게 이래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 자백의 구속력입니다. 자자를 동그라미 하세요. 자자를 동그라미 하시면 당사자의 다툼을 해결해 주는 게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면 자백이 됐다는 말은 당사자 주장이 일치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얘가 맞아 빌린 거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일치가 돼버리거든. 일치가 긍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사실이잖아. 다툼이 없는 사실이 돼버렸으니까 그걸 굳이 다투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판사님이. 그러니까 야 너는 돈 안 빌려갔는 것 같은데 왜 자백했느냐 이렇게 뒤집게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자백대로 판결해줘. 자백대로 판결해주고 다툼 있는 것만 해결해주면 되거든. 다툼 있는 것만 해결해주면 되게 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이니까 자백이 일어났다면 자백대로 판결하라 이 말입니다. 자백대로 판결해주라. 그게 자백의 구속력이고 그 다음에 3번 당사자의 증거신청 책임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제출해주라 이 말이죠. 증거의 증자를 동그라미 두시면 되겠죠. 사자증입니다. 변론주의 선명제가 사자증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고 이게 반대말이 있습니다.
반대말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반대말, 변론주의는 원래 당사자가 내어놓은 사실만 가지고 판결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된다. 그래서 당사자의 사실의 주장 책임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주장 안 해도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 판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직권탐지주의다 이렇게 불러요. 직권탐지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서 판결의 기초로 이래 삼아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 거, 그게 직권탐지주의라고 이래 부르게 돼서 변론주의 반대말이 이래 되게 됩니다. 행정조문 기억나세요? 행정조문. 행정소송은 직권탐지주의에 따른다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되고, 행정은 직권탐지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이게 제한을 받게 이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화해나 포기일락 이런 거 못해. 화해나 포기일락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게 이래 만들어 놓게 이래 되게 되고, 그게 행정에서 나와버렸어요. 행정에서 이래 출제가 돼가지고 소치와 포기일락 화해, 그게 행정소송에도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부분을 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쟁송에서 한번 출제가 이래 된 적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원래 처분권주의에 따르면 당사자가 자유롭게 소치와 포기일락 화해가 자유롭게 가능한데, 행정소송은 직권탐지주의 절차에 이래 따르다 보니까 이 처분권주의가 제한을 받습니다. 처분권주의가 제한을 받게 이래 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운다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래 배우게 되게 되니까 그래 보시면 되고, 변론주의 보완제도로서요 성명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론주의 보완제도로서 그 밑에 나오는 성명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석자가 해석할 때 그 석자입니다. 해석할 때 석자고, 그 다음에 명자가 밝을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통해서 밝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해석을 통해서 이래 밝게 한다. 근데 이 사람이 소멸시효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몰라. 이 사람이 이래 소멸시효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또 어떤 그 장학 퀴즈에서 이래 소멸시효라는 단어를 보긴 본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권리라는 거는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래 말하거든. 이래 이야기하면, 그러면 직접적인 소멸시효 주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주장 자체가 이게 소멸시효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볼 수 있으니까 당사자의 불충분한 주장을 해석을 통해서 명확하게 만드는 법원의 권능을 성명권이다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됐는데 판결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래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이 지금 그 주장하는 게 소멸시효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그때 이제 정확히 저 단어가 떠올랐거든. 맞아요. 소멸시효 그 맞습니다. 그렇게 이래 말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변론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로서 성명권이라는 게 나오게 이래 되게 됩니다. 이렇게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따라서, 그래서 소송은 당사자가 제기해줘야 되고, 대상과 심판의 대상도 당사자가 결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 게 그게 민사소송이 이래 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소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내가 얘한테 돈을 이래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돈을 못 받고 있게 이래 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는 예로 한번 들어드리면,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임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동 분쟁조정위원회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체불임금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이래 되게 되는데, 그러면 얘가 그걸 바로 주면 되는데요. 바로 주면 이래 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불응하고 이행을 안 하고 있을 때, 이행을 이래 하지 않고 있게 이래 되게 된다면, 그러면 이걸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근로자가 그 노동 중재위원회, 분쟁위원회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중재 결정을 받아서 뭐 성수한다, 이걸 목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로자는 이걸 받는 게 원하는 거거든.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임금을 받고자 하는 거, 이게 자기 원하는 목적 아닙니까? 목적이 이래 되게 되거든. 그러면 중재위원회에서 뭐 중재가 어떻게 결정나는 게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 이게 내 관심사가 되게 되거든. 그러면 나는 얘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이걸 못 받고 있잖아요. 못 받고 있으면, 그러면 그걸 좀 받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받게 해달라. 내가 칼을 들고 그 사람의 그 돈을 강제적으로 뺏어올 수는 없으니까, 즉 자력구제는 금지되니까 국가 공권력 힘을 통해서 그걸 받게 해달라는 말이거든. 받게 해달라는 게 그게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 반대말 강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죠. 강제로 이행할 수밖에 없게 이래 되게 되고, 이 사람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강제 집행을 이래 되게 되는데, 강제 집행에서 돈으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걸 집행 절차에서는 뭐 환가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돈으로 바꾸는 절차, 환가 절차를 이래 거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걸 하려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통해서 돈으로 바꾸는 환가 절차를 하려면 먼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과연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 돈 받을 채권이 있는지 존재를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래 되게 되겠다.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민사소송을 통해서 확인해 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이래 확인해 줘서 판사님이 보니까 얘는 돈 받을 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얘는 돈 받을 게 있더라라고 판결문을 이래 내려주면요. 판결문을 내려주면 이 판결문을 들고 이거 하러 가는 겁니다. 강제집행하러 이래 가게 되게 되고 강제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이라 그래서 이걸 집행권한이다 이래 불러요. 집행권한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집행권한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이 소송 과정이다. 소송의 이래 과정이라고 이래 평가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이 소송을 통해서 이걸 받아내게 이래 되는데 이거 아니더라도 집행 권한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소송을 아니더라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보는 게 지급명령이라 이런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이래 되게 되는데 지급명령 신청서를 이래 법무사들한테 써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법원에 이래 제출해요. 제출하고 가지고 얘한테 보내줍니다. 얘한테 이래 보내주는데 만약에 다투지 않으면 다투면은 이쪽으로 넘어오고 이쪽으로 소송으로 이래 넘어오고 다투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바로 집행 권한이 돼서 강제 집행하면 돼요. 강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무 나가가지고 80% 이상은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지급 명령 신청서 이것만 보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이런 건 조사가 다 끝나버리거든. 끝나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다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제로서 다 정리가 돼버렸잖아요. 정리가 돼버렸고 그러면 이제 이행의 문제만 남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행의 문제에서 얘가 협조하지 않았을 때 그때 이걸 통해 가지고 이미 결정 나 있는 부분이니까 집행 권한을 들고 가줘야지 강제 집행하게 되니까 형식상 이건 해줘야 된다고. 지급 명령은 보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면 이걸 들고 강제 집행하러 이렇게 하게 돼서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막 압류를 걸어야 되고 막 개인 통장 이런 거 압류 걸어놓고 막 재산 못 팔아먹게 압류를 걸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이렇게 근로자를 받아주게 이렇게 되게 되는데 아마 노무사분들이 일하실 때 여기까지 가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는 거의 없고 자율적으로 다 인정을 이래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왜냐 그러면 노무사분들의 수수료가 받아야지 근로자들이 받아야지 수수료를 받게 이래 되게 되니까 체불임금 금액을 수령했을 때 거기에서 몇 프로가 수수료거든. 몇 프로가 이래 수수료가 되게 되니까 금액은 몇 프로거든. 금액은 몇 프로니까 여기까지 가버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체불임금 자체에 대해서 이래 되니까 그 전에 다 끝나는 걸 원합니다. 그건 되게 또 그쪽으로 유도하게 이래 되게 되고 또 많은 사건들이 또 끝나고 아주 많은 사건이 끝나게 이래 되게 되고 이쪽으로 오는 거는 거의 잘 없다. 아주 거의 몇 건이 안 될 겁니다. 몇 건이 안 되게 될 거고 되게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래 보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러니까 대개 민사소송으로 오는 거는 당사자들끼리 다툼이 좀 많은 겁니다. 다툼이 좀 있는 것들, 좀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고 좀 첫 시간부터 좀 긴빠른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밌는 과목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는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얘 말이 맞을지 얘 말이 맞을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필요는 없어. 왜냐 그러면 그걸 공부해버리면 민법 시간으로 바뀝니다. 민법 시간으로. 그래서 얘가 과연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판단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실제 판단의 문제로 들어가 버리거든. 실제 판단의 문제로 이래 들어가 버리니까 그거는 이 민사소송법 시간에 그런 것들을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주거나 사나 어떤가 하냐 그러면 민사소송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 법정 안에서는 도대체 당사자들은 뭘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그 법원은 판결하게 이래 되게 되는지 또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기판력 이런 부분들 판결의 효력들 이런 것들을 이래 정리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러니까 민법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민법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순수 절차적인 관점에서 배우게 이래 되게 되고 행정법 몰랐는데 행정소송을 봤잖아. 행정소송을 이래 봤는데 왜 봤냐 그러면 행정법 쟁점은 거의 문제가 안 되거든. 거의 문제가 이래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놈이 불복할 건지 그게 원고적격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지 대상적격 이런 걸 보는 거지 행정법에서 뭐 행정청이 공권이 어떠니 저떠니 뭐 이런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다루는 순간 시간은 행정법 시간으로 바뀌어버리거든. 바뀌어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다시 소송 관점에서 이래 설명을 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흘러가게 이래 되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점에서 이래 흘러가게 되게 되는데 대신에 그쪽 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냐 그러면 국가를 상대로 어떤 처분에 대한 어떤 불법의 절차다 보니까 이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체불임금이라든지 빌려준도 못 받고 있다든지 매매대금 못 받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그 예가 이래 나오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나마 좀 듣기에는 편하다고 듣기에는 편하게 이래 되게 될 텐데 범위는 많죠. 이거는 범위는 이걸 준용하고 있는 게 행정증송이 이래 되게 되니까 민소소송을 준용하거든. 민소소송을 이래 준용해서 처리가 이래 되게 되니까 이게 많은 그 분량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이래 되게 되겠죠. 민법이 역사가 오래되니까 민사소송도 역사가 오래돼요. 그래서 다른 그 행정소송이나 뭐 형사소송들 이런 데서는 다 얘를 준용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민사소송들을 다 준용하는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민사소송법의 논점은 행정쟁송법에서 시험이 안 나옵니다. 그 시험이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걸 내버리면은 그 경주하고 너무 불공평해지잖아요. 불공평해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논점이 안 돼요. 논점이 안 되고 그냥 순수 행정소송에서 쟁점 되는 것들 원래 나오는 뭐 그런 원고적 격이니 뭐 이런 것들만 쟁점이 이래 되게 되지 그런 거 아니면 민사소송에서 다뤄지는 뭐 중복소송이니 뭐 이런 그 쟁점들 이런 것들은 행정정성에서는 거의 논점이 안 될 겁니다. 논점이 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보조참가 정도 보조참가인가 그런 정도 그 정도가 아마 행정정성에서 뭐 중요한 쟁점으로 예상 문제로 이렇게 꼽히는 게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 아니면 크게 문제 많이 안 돼요. 크게 오히려 문제가 많이 안 되게 되니까. 그냥 그 자체로 대신에 이제 그 내용을 알고 그 수업을 듣는 거랑 그다음에 그 모르고 듣는 거랑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차이는 있게 이래 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뻘로 들었던 그 제도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 거의 의문점들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책을 읽어보면 좀 해소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이래 되게 될 테니까 그냥 이래 봤던 내용들을 바르게 한번 보시면 이래 되게 되겠죠. 지금부터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이래 보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다음에 2페이지로 오시면요. 2페이지로 오시면 우리가 민사소송을 이래 정리할 때 이제 소송의 종류부터 이래 봐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잠시 쉬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